지난주 막바지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중부지방에 평균 2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마른 장마에 가뭄 걱정이 컸던 농민들은 반가운 단비에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장마 후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도내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관광지들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강원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보이콧 재팬 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미래발전 전략을 담은 동해비전 2040을 내놓았습니다. 눈앞의 양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장과 시민 행복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발해 강원 지역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자치단체들도 이에 합세해 보이콧 재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원주는 물론 한국마트협회 소속 도내 유통 매장에서는 일본산 담배와 맥주를 아예 진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보이콧 재팬 열기가 강원도에서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구매를 하러 갈 때 이제 대용품 같은 거 찾아다니고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맥주나 이런 것도 이제 일본 거 말고 뭐 국산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불매운동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이제 어떤 게 일본산 제품인지 아닌지 그런 거 알아보는 것도 검색해보고 뭐 이 정도로 해봤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자체도 보이콧 재팬 운동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원주시는 일본산 제품 구매와 일본 출장이나 연수, 교육 등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일본산 자재들이 배제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산 불매운동 확산을 위해 시민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에서도 이 같은 일본산 불매운동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리조트 업계에서도 애국심을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패키지가 출시됐습니다. 정선 하이원 리조트의 경우 8.15 광복절을 의미하는 815개의 객실에 대해 패키지 할인을 적용합니다. 저희는 그런 손님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라는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여행을 좀 저렴하게 오실 수 있도록 50% 이상 최고 할인된 가격으로 손님들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일본 도토리현에서 열리는 한일 수산 세미나를, 그리고 횡성군도 도토리현 어린이 방문 교류 일정을 무기한 연계해 있습니다. 양구와 양양에서도 청소년 교류 활동과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일주일에 3번 일본 기타 큐슈행 비행기가 이륙하지만 좌석 50석 중 평균 13.5석만 손님이 탑승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민선 7기 1년을 맞아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을 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동해시 순서입니다. 동해시는 인구 증가와 기업 유치 실적 등 양적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작아도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현재 동해시 인구는 9만 600명. 지난 2013년 9만 5,1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곧 9만 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해시가 발표한 동해비전 2040에는 당장의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인구 증가와 기업 유치 실적 등 숫자로 보이는 양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인구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인구가 30만이 되겠습니까? 40만이 되겠습니까? 대신 동해시는 성장과 행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 부분에 있어서 여건은 좋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강릉에서 동해를 거쳐 부산까지 고속철이 다닐 수 있게 될 전철화 사업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동해안 3단계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높이면서 경제자유구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시는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관광지는 대형 리조트보다는 망상 한옥마을과 같이 특색 있는 차별화를 통해 주민소득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권역별 개발 사업을 추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면 시민들의 행복 지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민선 7기는 이러한 성장 동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미래의 성장과 행복을 같이 이렇게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관광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도록. 동해시는 비전 2040 완성을 위해 향후 20년 동안 6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장 교체는 물론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될 텐데 얼마나 관련 예산이 꾸준히 세워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심 시장은 시라는 규모에 걸맞는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근 삼척시와의 통합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어 과연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멈춰있는 관련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난 주말 막바지 장마 후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여름 피서가 시작됐습니다. 29일 강릉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동해와 삼척, 속초, 양양 등 동해안 시군에 일제히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78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에서는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산간 계곡은 본격 시작된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평창 대관령과 강릉 남항진 등은 열대야를 피하려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휴가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강릉까지 5시간 40분, 반대로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강릉 방향으로는 31일 오전 8시 출발, 서울 방향은 8월 3일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출발 시 교통량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31일부터 8월 4일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0만 천여 대로 평소 주말 대비 24%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 소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체 구간 집중 관리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주 강원 지역에 막바지 장맛비가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중부지방에는 평균 200mm가량의 비가 내렸는데요. 바싹 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신 장맛비가 긴 가뭄에 씨름하던 농민들에게는 고마운 단비가 됐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지역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한동안 계속된 가뭄에 바짝 말라 바닥을 보이던 저수지에 모처럼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춘천의 신매저수지도 가득 차오른 물이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지난주 전국에 쏟아진 장맛비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3%까지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 10%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중부지방에 평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장맛비를 반갑게 맞이한 이들이 있습니다.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지켜봐야만 했던 농민들입니다. 처음으로 올 들어서 처음으로 비다운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들 농민들도 엄청 그 비에 대해서 너무 이 빗줄기가 엄청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생명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그렇게 그랬었는데 요번 비로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양승도 이제 도랑물 되는 게 도랑물도 마르고 그래가지고 무척 해먹었어요. 들깨, 고추 같은 데는 도움이 됐어요. 아니 와야죠. 조금 더 와야 돼요. 단비 덕에 누렇게 시들어가던 벼가 물기를 흠뻑 머금으면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놓기는 이릅니다.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장마가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 장마는 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8월 1일부터는 북태평양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에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 파주 등 여전히 농업연수 부족의 우려가 남아있는 지역은 관정 확보 등 효율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난 주말 장맛비가 일부 지역에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내린 장맛비로 물에 잠겼던 수박들입니다. 이미 일부는 상했고 나머지는 넝쿨로 감싸져 있습니다. 강한 햇볕을 받을 경우 더 빠르게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수박이 피수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뿌리를 뽑아서 덮었고 또 햇빛으로 비가 끝난 다음에 햇빛으로 인해서 더 심하게 피수박이 빨리 가니까 덮어주고 또 차광망을 씌워서 이중으로 빛을 가려준 거죠. 열무는 싹도 못 튀었습니다. 씨를 심은 다음 날 비가 내리면서 지대가 높은 곳에만 겨우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다시 파종을 하려면 땅이 마를 때까지 열흘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사실상 시기를 놓쳐 열무 농사는 망쳐버렸습니다. 열무가 이제 한 달 농사인데 9월 이제 중순 되면은 쪽파를 심어야 돼요. 가을 쪽파를. 근데 10일 이상 있다가 열무 파종을 하면은 쪽파 심기 전까지 수확을 잘못해서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무는 다시 심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장마를 대비한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 봤지만 역부족이었던 상황. 농수로 주변 비닐하우스는 물이 흘러넘치면서 그야말로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뚝까지 터져버렸습니다. 수로 바로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시금치가 완전히 시들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라통을 터뜨립니다. 10년 전부터 농촌공사보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해결해 준 거가 몇 년 전에 이걸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이거 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만 물을 안 차고 넘어갔어요. 장대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8헥타르에 달했습니다. 피해 면적 절반이 비닐하우스였고 지역은 충남과 전북에 집중됐습니다. 지자체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도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 정밀 조사 이후 농업재해 피해 조사 보고 요령 등에 의거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체 예산으로 대파대, 농약대 등을 피해 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농민들은 망연자실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가 그쳤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장마 이후 도로 위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도로, 곳곳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 모양과 크기도 다양합니다. 도로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서 생긴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도로 시공을 하며 아스팔트 다지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 온 뒤에는 그 위험성이 더 큽니다. 비가 와가지고 물이 유입이 되면은 글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흙이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차량이 무거운 하중 차량이 지나고 그러면은 약간의 치마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평균 포트홀 사고는 3만여 건, 7, 8월에만 약 30%가 몰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비 온 뒤 도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운전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갑자기 멈추거나 차선을 변경하면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포트홀 앞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덧붙입니다. 앞에 전방 주시를 잘 하다가 20m나 30m 전방에서 포트홀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48km 정도면 거기 앞에 설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됩니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돼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파손 부분과 포트홀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 여성민우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는 레고랜드 투자금 600억 원을 지급 중단하고 멀린사와 맺은 총괄 개발 협약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영재 도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문제가 강원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의회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강원도는 레고랜드 기존 시공사였었던 STX건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영국 멀린사와도 추가 투자금 2,600억 원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영세사업장의 고용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 선정되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일자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 시내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감회 운행됩니다. 춘천시는 주 52시간 임금체계 도입에 따른 승무원 부족으로 다음 달 1일부터 9월 23일 노선 개편 전까지 6개 노선을 감회 운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선별로는 후평동에서 동래면 학곡리까지 운행하는 7번 노선이 31회에서 25회로 줄어드는 등 6개 노선에서 35회 감차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춘천시 버스정보센터를 통해 운행 시간표와 노선 등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시의 대표 먹거리인 닭갈비가 군 장병들의 급식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춘천시는 매년 1월 국방부가 선정하는 군 급식 품목에 닭갈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 급식 납품 의사가 있는 가공업체를 선정해 신청 서류 작성과 설명회 시식회 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닭갈비가 군 급식 품목으로 최종 선택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부대에 시범 납품하게 돼 새로운 유통체계 확보와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길게 이어지던 장마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도 저녁 구름 많지만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낮에는 찜통 더위가, 뜨거운 한낮 열기는 밤으로 이어져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30일 화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24도, 속초 27도, 강릉 28도가 되겠고 습한 날씨 탓에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 원주 33도, 속초와 강릉은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수요일까지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영동 지역 수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35도 선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이후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은 날씨가 되겠지만 먼 해상을 중심으로는 파도의 높이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